그 다음에 이제 목책을 실제로 목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인에서. 그러니까 중공학자들이 이렇게 목책을 세웠을 것이다 라고 해서 목책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목책을 세웠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저게 있었죠? 요게 지금 여장이 있죠? 그럼 여장에서 보고 적군을 갖다 갈겨야지 되는데, 방어를 해야지 되는데, 목책을 세워놓으면 내가 막아놓고 적군이 안 보이는데 이게 할 일입니까, 이게? 이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지 않다. 목책을 세웠다는 거. 그 다음에 화공에 약해요. 이런 것은 그쪽에서 불화살 몇 개만 쏴버리면 금방 타버립니다, 이게. 그러나서 이건 좀 틀렸다. 물론 뭐 책에 그런 뭐 목책을 세웠다는 얘기는 물론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문헌에 나오는 한두 군데는 뭐냐면 안시성 싸움 때도 보면은 거기는 돌성이 아니에요. 흙으로 만든 건데 하도 공격이 강하니까 거기를 더 쌓아서 올렸다 하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목책을 가지고 성을 쌓는 것은 일반적인 숙성법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책도 제대로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시적인 조치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축성법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깃발들 이렇게 꽂아놨어요. 이 중공 사람들도 재미있습니다. 이거 이제 관광객 유치하려고 또 이렇게 막 그 빨간 거 거는 거 좋아해요. 예. 그런데 원래 깃발이라는 것은 내성에, 아성에 그 대장 깃발 같은 거 하나 탁 꽂습니다. 근데 이런 거 지금 해놓으면 실제로 전투에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예? 몇만 명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여기다가 화살 쏴가지고 불이 나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건데 하여튼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건 새로 좀 만들어서 여러 가지 것을 장치를 하는 걸 이제 세계문화유산 등록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다 달라요. 근데 저는 1년에 몇 번씩 가니까 갈 때마다 사진 찍은 거예요. 똑같은 데를. 어떤 때는 깃발을 걸어놓고 어떤 때는 목책만 해놓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여기는 또 콘크리트로 다 회를 발라갖고 했는데 이거 다 나중에 세계유산 할 때는 이거 다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공적이라고 세계문화유산에 안 해줄까 봐서. 자, 이제 그 다음에 이겁니다. 결국은 여기다가 여기 지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 여장이 있고 여기다 돌구덩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앉고 이렇게도 없겠죠. 여기다 큰 통나무를 하나 달아매요. 끈을 매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돌을 갖다가 잔뜩 담아 놓는 겁니다. 쫙 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적군이 다 와서 여기 거의 다 왔을 때 그냥 여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통나무 구르죠. 돌들 굴르고 하니까 저는 이것은 매우 가능성이 있고 또 전투력도 굉장히 높이는 아주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추정도는 이 동달이나 장정음 두 사람이 흑구산성 논문을 쓰면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매우 그럴듯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선택했어요. 지금까지 나온 방법 중에. 그러나 정답은 정말로 고구리 사람들이 왜 이걸 했을까 하는 정답은 모른답니다. 근데 학자들은 모른다고 하면 안 되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밥 먹고 사니까. 근데 정답은 모른다다. 모른다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설 중에 그래도 이게 전투력을 높이는 거니까 확실히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와 각대, 적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 같은 겁니다. 보통 치라는 용어는 꽁치자인데 이게 꽁이 몸을 숨기고 잘 봤다가 팍 날아갑니다.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팍 날아가요. 그래서 꽁이 몸을 감추고 적을 잘 엿본다는 데서 온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렇게 네모로 돼서 각으로 되어 있는 건데 둥근 것은 곡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지금 주로 마면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면이라는 것은 우리 기록에 나옵니다. 옛날에. 그래서 말 얼굴이라는 그런 말로 쓰였다. 보통 이다, 치다, 치성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 그 성에 관한 뭐 유성룡의 산성론이라든가 성에 관한 책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치성했는데 고리시대, 왕건의 고리시대는 성두란 말을 썼습니다. 성두. 그런데 고구리 시대 때는 그럼 얼마라고 했느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모두 툭툭 튀어나와 있죠. 성벽이 쭉 있으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을 성두, 그리고 치성, 마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쑥 튀어나온 거 아까 성곽기까지 합쳐서 치첩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지금 백암성인데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선 제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도대체 왜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해놨는가? 이것은 전투력을 적어도 5배에서 10배를 높이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는지 다음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압록강 이북의 고구리 산성에 설치된 치나 각대나 적대를 제가 모아봤습니다. 모아보니까 대체적으로 18군데 이런 시설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잘 남아있는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성 석성의 치각대 적대인데 여기 보면 1913년도에 일본 학자가 가서 조사한 건데 조선 고적도보에 물론 프로젝트 자체는 1910년에 조선 총독부가 생기고 총독부 산하에 조사원들이 가가지고 조선 고적도보를 냅니다. 거기에 나온 걸 보면은 이렇게 많은 치들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치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귀퉁이에 있는 거 이런 것을 각대라고 합니다. 각대. 그리고 여기에 집을 짓는 걸 강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있는 것들이 전부 치성입니다. 치. 옹성이죠. 옹성문. 문에 있는 거. 옹성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치인데 이렇게 문의 양쪽에다 툭 튀어나오게 이렇게 뚝뚝 떨어지지 않고 문의 양쪽에다 이렇게 쑥 나오게 한 거 있어요. 이걸 적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치지만 사실상 성문을 가지고 옹성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936년 조사 당시에는 이런 치가 그래도 잘 남아 있었어요. 지금 국내성인데 지금 뭐 아까 제가 계단 위에 서 있었죠. 90년 갔을 때만 해도 그게 가장 많이 남은 데입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산 등록을 하기 위해서 1994년도에 93년도, 94년도에 발굴을 해낸 것들입니다. 거기 보면 밑단, 다시 말하면 굽돌이 부분이 이렇게 들여삭힌 부분들이 대부분 남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동북 모서리의 치, 각대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평면도 쭉. 그 다음에 이제 적대라는 것인데 적대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문이 있어요. 이거 지금 밖에서 안으로 본 건데 지금 문인데 지금 이렇게 문입니다. 여기가. 예. 지금 이 사진은 이쪽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런 식으로 다 무너졌지만 치가 있었고 여기도 하나 있죠. 자, 여기. 그러면 이걸 가지고 봤었을 때 이 두 가지는 자, 왜 이런 것을 만들어 놨을까? 적군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서 공격을 한다면 일면밖에 공격을 못 하는데 이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도 공격하고 3면에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온 것을 옹성의 일부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독안에 든 쥐다 그래서 독옹자를 써서 옹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력을 엄청나게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적대다. 요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이걸 제가 하가점 하층문화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대라는 것이 뭐다 하는 걸 알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하가점 하층문화를 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자, 가운데 문도 이런 식으로 여기도 박혀 있습니다. 해가지고 쑥 튀어나오게 해서 적군이 쉽게 쳐들어올 수 없도록 길을 길게 해서 양쪽에서 공격한다. 예. 백암성에는요, 1, 2, 3, 4, 5는 뭐 거의 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들을 하고 하나 특이한 것은 안쪽에도 있다는 겁니다. 요건 저희들이 가서 그린 것이고 그쪽에서 발굴 보고서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가서 측량을 다 한 겁니다. 지금 보면 이제 귀퉁이에, 자, 이쪽에 지금 동벽이고 여기가 북벽이에요. 그래서 귀퉁이에 있는 것은 특별하게 잘 쌌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소위 귀퉁이 부분을, 귀퉁이의 그 밑부분을 얼마나 튼튼하게 쌌나 보세요. 이 산비탈에다가 쌌는데 이렇게 튼튼하게 아직도 1500년이 지나가도록 남아있는 것은 뭐냐? 잘 쌌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들여쌓기를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똑바로 올라가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높고 우렁찬 성들이 그대로 남을 수 있는 이게 각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호, 3호 이렇게 보이는데, 자, 여기서 여기 거리가, 요건 지금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게 지금 치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이거 디귿자가 됩니다. 디귿자가. 그러면은 이 거리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가? 나중에 하가점 하층문화 때 치를 보겠습니다만, 그 하가점 하층문화의 치는 사이가 한 5m밖에 안 돼요. 이건 거의 뭐 30m 됩니다. 5m는 왜냐? 무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올라오는 걸 무기로 찌르는데 이때는 활을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쏘고 여기서 쏘고 이쪽에서 쏘고 3면에서 쏘니까, 그리고 여기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에 또 담이 쌓여 있어요. 넘어오면 못 넘어가도록.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해가지고 했는데, 특히 이 치는 3면으로 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준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3호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을 띄워놓은 겁니다. 이거 그림을 그리려고. 이 그림 하나 그리기 위해서 일일이 다 해가지고 사진 찍고 실하고 해가지고 지금 그림을 4호치입니다. 최근에 5호치가 발굴이 됐는데, 이건 뭐 발굴을 할 때는 우리가 못 가니까. 근데 어디 위성사진에서 어디서 이 사진이 이제 하나 됐는데 매우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 들여쌓기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밑에가 굽돌이 부분이 어떻게 튼튼하게 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답은 이겁니다. 큰 돌들을 이렇게 꽉 박아가지고 옆으로 못 물러나게 해요. 요건 제가 책에 못 쓴 겁니다. 이건 최근에서 제가 2020년에서 발굴을 한 거기 때문에 20년, 21년, 작년, 재작년 발굴한 거라 이건 저도 처음 지금 알아낸 건데, 그러나 이 공법은 내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 여러분이 장군총이라고 알고 있는 소위 장수왕릉입니다. 여기 발굴을 할 때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 큰 건물이 물러나지 않고 오래 견딜 수 있는 게 전부 이렇게 힘을 박아놨어. 지진이 나도 이 자갈돌이 사이로 베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러한 것들을 산성에도 쓰고 있었더라 하는 것. 제가 이번에 이 사진을, 이건 사진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다운받은 거라 그놈을 가지고 어제 제가 이 PPT 만들면서 집어넣어가지고 처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책에도 안 나갔던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 그 다음에 성 안쪽에 석대가 있습니다. 자, 이거 안에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백암성인데, 이건 제가 백암성에서만 봤습니다. 밖에 이렇게 굉장히 큰
치들이 있는데 요 안에 이런 식으로 치가 또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예.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한 것이냐? 근데 제가 보기로는 이 치의 공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무너지지 않게 받치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게 받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막 8m, 10m 되는데 너비는 한 4m밖에 안 되는데 약하죠. 근데 양쪽에서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사이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여기 사이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벽을 무너지지 않게 받치는 그러는 것이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단이다. 자, 적군이 이쪽에 왔다,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 적군이 이리로 올라가서 성벽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고 빨리빨리 이동해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성벽에 올라다닐 수 있는, 안에서 올라다닐 수 있는 계단으로 쓰였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22년도 블로그에 올라온 겁니다. 블로그에 올라온 건데 일본 바이두 중화인민공화국 그 바이두 가서 이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올라와 있어요. 제가 본 것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잘 보시면 지금 땅을 엄청 파서 걷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중성이라는 건 내가 이번에 처음 봤어요. 이거 보고. 이중성인지는 몰랐는 게 이게 무너져서 돌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까지 다 흙으로 차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닐 때는. 그런데 여기 다 발굴해 놓고 보니까 여기도 성벽이 있어갖고 이중성이고 여기는 큰 뭐 마차도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길이 났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발굴 도중에 이렇게 깃발 세워놨는데 누가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올려줘서 고맙게 잘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 성벽이 있고 요건 나중에 쌓았다고 봐야 됩니다. 나중에. 요건 지금 발굴 이후 것을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사진으로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도 지금 발굴하고 그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본 성벽이 있고 이렇게 거기에 더 쌓아서 이중 성벽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계단이 있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그렇게 봅니다. 저 사진도 지금 뭐 최초로 공개하는 건 내가 찍은 건 아니지만 여기서 지금 고구리를 연구하는 분들도 아마 처음 보는 그걸 겁니다. 석대자 산성이 굉장히 이 가장 치가 많이 남아 있고 잘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9개에서 여기도 있어요. 10개. 10개의 그 치성이 남아 있는 아주 치성의 본 고종이라고 쓸 정도로 잘 남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분류할 때 보겠지만 아주 특이하게 여기는 박스형 조금씩 들어간 게 아니라 바탕을 아주 크게 딱 쌓아버리고 그 다음에 높이 쌓아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아주 굉장히 특이한 형태입니다. 예, 석대자 산성 3호치입니다. 여기가 6호치. 그 다음에 낭낭산성에 보면 이 치가 작은 언덕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문인데 여기에 치가 하나 있고 여기가 치가 있으니까 적군이 여기 들어오면 도관에 쥐가 되죠. 공성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각대가 됩니다. 2개. 요거 중에 저쪽에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각대가 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군이 이쪽으로 들어올 때 일로 못 들어오면 또 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여기는 굉장히 낭떠러지. 그때 이제 문을 각대로서 썼다. 하나밖에 없는데 성산산성은 아주 인상 깊은 치성이었어요. 예. 요 위는 새로 뭐 그때 형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건 나중에 이제 올려놨다고 보고 이게 이제 왜 이게 인상 깊었냐면 우리가 이 치성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전부 이제 실을 띄워가지고 재가지고 해보니까 여기에 치가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뒤에
더 크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실을 만들었더라. 뭐 이런 것도 는 처음 봤어요. 예.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더 보강했었던 치를 볼 수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에 대해서 종합적인 고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치의 기능에 따라서 하면 치는 아까 말했듯이 삼면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모두 치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귀퉁이에 있는 것들은 각대다. 그래서 보통 이 각대는 굉장히 튼튼하게 하고 그 위에다 강루를 짓습니다. 적대는 치 가운데서 특히 성문의 앞에다가 하는 것을 적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군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쳐들어오는 데가 문입니다. 문에 치를 세워서 적대를 한다. 그래서 고구려 성 중에 이 적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렇게 인공으로 만든 채 말고 자연으로 만든 치가 있었잖아요. 자연이. 이게 뭐냐면 이 산성을 보면은 나통산성인데 이렇게 옹성이 되어 있죠. 조금 떨어져서 여기에 큰 바위가 하나 서 있어요. 그러니까 치를 만들 필요 없이 요 위에서 화살을 쏘는 겁니다. 여기. 이 입구에 적군이 몰려들면 그래서 치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치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쭉 치를 쌓는 거 하고 그냥 큰 돌 하나 놓고 돌 몇 개만 쌓아고는 그냥 치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소위 그 노동력을 어마어마하게 줄이고 그 대신 더 튼튼해. 이 자체가 깨지지 않으니까. 이거 상당히 인상 깊은 치였습니다.